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위부 김원웅 보위부장을 처용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김원웅 국가보위부장이 숙청된 기본 원인은 바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이었습니다. 부정부패는 국가보위부 산하에 있는 세관청국과 국경정비청국을 끼고 많은 외화를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김원웅뿐만 아니라 김원웅이 국가보위부장으로 있을 때 국가보위부 국장들과 그리고 도보위부장들도 함께 처용이 됐는데 그때도 그 도보위부장들 그리고 국장들까지도 많은 외화를 착복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김원웅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정은의 총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의 총애와 김정은의 신임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것도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국가보위부 전체 성원들과 각 도 지방 보위부장들까지 이렇게 많은 외화를 착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진선봉과 연결되는 러시아 두만강 지역도 이 국가보위부 경비청국과 세관청국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경연선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위부입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김정은의 절대적인 힘을 받았던 것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성택이를 처용한 것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그것도 국가보위부의 특별재판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형식상 재판이 끝나자마자 즉결 처용했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국가보위부였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위부는 김정은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돈을 착복했을 뿐만 아니라 당정연의 고위 간부들과 도당 간부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여 고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 날조하여 김정은에 보고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처용했습니다. 당전의 정치위원이며 국가보위부장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김원웅이 처용되게 된 발단은 바로 양강도당 위원장이 국가보위부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당전의 조직도가 보고받고 김여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보고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위사령부가 국가보위부를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당전의 조직지도부와 당전의 고문위원회 성원들이 대거 투입되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까지 착복하고 서로 김원웅을 중심으로 결탁하고 각 지방도 보위부들까지 결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반드시 김원웅은 이렇게 김정은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하고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휘둘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사람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그러나 김원웅도 결국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명화를 거치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살리는 두 가지 길이었는데 김정은은 자기에 대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원웅을 그때 당시 그 사건을 발단으로 총살했던 것입니다. 김원웅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 국장 그리고 지방도 보위부장들도 그와 결탁한 사람들은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보위부를 쇄신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국가보위부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달된 것은 지금 김정은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즉 국가비상방역본부까지 설치하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서 일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물자까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위부는 세관청국과 국경정비청국 그리고 국가보위부 산하 외화벌이 일꾼들을 동원하여 대거 밀수 밀매 행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다시 이번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번 국경정비청국의 3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탈북하여 중국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조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지금 이병철이 양강도 해산시에 파견 나가 양강도 전체 지역 국가보위부와 양강도 당위원회를 벌컥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대량의 구물 밀매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에서 싸게 구물 매입하여 중국에 밀수하다가 들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북한에는 많은 구물 캐는 광산들이 있는데 이 광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구물 대인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몰래 소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공개적으로 팔 수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팔게 되면 금의 출처를 캐기 때문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금 광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금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대량으로 중국에 밀매하여 외화를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김정은한테 올라갈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거는 국가보위부장과 그리고 국경경비총국, 세관총국, 지방도 보위부장들, 지방도당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국가보위부는 계속해서 김원웅과 그 일당들을 대거 숙청했지만 또 다른 제2의 제3의 김원웅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정경택도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국가보위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국경과 러시아 국경, 즉 북한의 국경을 모두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관 총국까지 국가보위부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국경을 통과할 때에는 세관과 통검이 있는데 이 통검은 요건을 검열하는 데고 세관은 물건을 검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것이 다 국가보위부장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국가보위부장이 되든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밀수밀매 또한 외화 착복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지금 경제가 피폐하고 국가보위부든 지방당 간부들도 공급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 그것도 일반 서민들처럼 풀죽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호락게 사는 방법은 바로 밀매와 밀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용이 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외화벌이 기관들,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와 같은 이런 북중 국경연선에 있는 지방도에는 이 지역에는 많은 돈주들이 밀수와 밀매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벌어들이는 돈은 바로 이 국가보위부 세관총국과 국경병비총국을 끼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보위부의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결탁하여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위부가 밀수, 밀매 그리고 범죄 행위의 왕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위부가 밀수, 밀매의 왕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 후원이 있으므로 이런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